55번은 사실상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되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릴 거야? 아, A가 루트 2고 B도 루트 2고 C도 루트 2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고맙다. 그럼 A 6개 있는 거지? 얘는? 그럼 답은 8이지.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죠. 나는 안 드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합하고 제곱이 있으면 뭐를 구해볼 수 있어요? 고배합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배합을 구해보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3루트 2의 제곱인 18에서 제곱의 합인 6을 빼는 것에 2분의 1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6이겠죠. 6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둘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A는 B는 C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면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제일 빠른 건 그냥 두 식을 보자마자 뭐요? 다 루트 2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57번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저 모양의 넓이 하고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 두 개. 그러니까 이 모양은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이겠죠. 그죠? 예. 얘 넓이하고 얘 넓이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AQ의 세제곱, BQ의 세제곱, PQ의 세제곱을 구하시오. 작은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까요? 여기 원의 중심을 잡으면 반지름을 R1이라고 잡고, 여기 중심을 잡고 반지름을 R2라고 잡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큰 반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를 이어야 된다? A와 P를 잇고, P와 P는 무조건 이어져야겠죠. 이유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으면 사실상 소공식을 사용하는 그 도형이 나오죠. 닮은민 직각삼각형 세 쌍이 존재하는 그 도형이 나오죠. 네. 뭘 쓸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맞춰 쓰시면 되고, AQ-BQ가 2루트 3이라는 건 사실상 R1-R2가 루트 3이라는 걸 뜻하죠. 맞아요? 자, S1을 구해봅시다. S1은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두 개를 뺀 다음에 2분의 1을 하시면 돼요. 반원 구하지 말고 그냥 셋 다 원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뺀 다음에 이것도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원이라고 생각해서 뺀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원은 R1 더하기 R2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걸 겁니다. 작은 원은 파이 R1 제곱 파이 R2 제곱일 거예요. 얘네를 2분의 1을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냥 사실 얘가 뭐하고 같다? 뭐하고 같지? 계산을 해봐. 파이 R2. 그렇지. 파이 R1 R2하고 같죠? S1 더하기 S2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S2를 구해봅니다. PQ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소공식에 의해서 4R1 R2입니까?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PQ의 제곱이 저 원의 면적하고 상관이 있죠. 저건 지름의 제곱이니까 저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실제로 저거의 4분의 1이 필요한 거 아니냐? 파이만 곱하면 되니까 S2는 파이 R1 R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둘이 같은 거네.
이 둘이 더하면 2파이 R1 R2일 텐데 이게 2분의 파이다 라는 얘기니까 R1 R2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R1 더하기 R2도 구할 수 있네. 얘하고 얘를 알기 때문에 R1 더하기 R2의 제곱은 3에다가 뭐를? 4분의 1에 4배를 더하는 거죠. 그럼 4네요. 4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R1 더하기 R2는 얼마다? 2다 라는 것까지 할 수 있네. 자, 이제 구하라는 걸 써볼게요. AQ의 제곱은 세제곱은 8R1 세제곱입니다. 8R2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 자체가 뭐냐면 2 루트 R1 R2거든요. 그죠? 이거 세제곱이니까 8R1 R2 루트 R1 R2다 라고 볼 수 있네요. 다 이해되셨죠? 어차피 R1 R2의 곱을 알기 때문에 뒤에 건 문제가 없고 앞에 것만 해결하시면 되니까 8배 R1 더하기 R2의 세제곱 마이너스 3R1 R2 R1 더하기 R2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된 거 같죠? 나머지는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냐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알았어? 도형 해석을 싫어하면 안 된다.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훨씬 복잡한 도형을 줍니다. 그래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서 평면 도형 해석은 꽤 복잡한 것까지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연습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고등수학의 모든 과정은 딱 하나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뭐? 미적분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적분 2 하나를 가르치고 싶어서 얘들이 다 뭐냐면 튜토리얼이에요. 그 게임을 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배워서 그 게임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중심이 5,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고요. 물어보는 게 PH의 세제곱과 PI의 세제곱의 합이네요. 물론 PH를 구해서 PI를 구해서 세제곱해서 더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존나 1차원적인 생각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구해지고 이것도 구해지겠지라는 건 그냥 당신의 기대일 뿐이에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걸 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아니면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면 PH와 PI의 합과 PH와 PI의 곱을 이용해서 저것을 계산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직접 구할 수 없다면 합과 곱을 구하려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안 낚이지? 여기가 안 그어져 있는데 직사각형의 특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도 아 여기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거 보고 오 여기 6이었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라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시겠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또 누구 있어? 에? 그건 직사각형이잖아. 등변사다리. 그렇죠. 등변사다리꼴이 있죠.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이 지워져도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다는 것에 대한 착각 여기에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앞에 선생님이 말을 해주면 맞아 난 그거 배웠어 이런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 직사각형이네? 그럼 IH는 PO가 같은 거니까 IH 6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맨날 오답해보면 그렇잖아. 내가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와 오늘 처음 배웠어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알던 내용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저걸 생각하는데 왜 나는 그 상황에서 그걸 생각 못했지?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깊이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점점 깊이를 더해가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더욱더 잘 알려고 하시는 게 원래 공부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 그냥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제 다 아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알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파이다. 일단 피타를 먼저 써보면 ph의 제곱 더하기 pi의 제곱은 무엇이다? 36이다.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곱만 구하면 되겠네. 합을 구하거나. 그래 보이죠? 예, 합이나 곱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요. 여기가 파이라는 건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걸 보고 대부분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제곱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인데 저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잖아. 그래서 둘이 갖다가 놓고 그걸 가지고 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면적이 아니고 접선의 길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접선의 길이를 다들 구할 줄 알아요. 못하는 학생 없어요. 하지만 구해보라고 하면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택합니다. 아닌 학생이 있으면 제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전부 대부분 하나같이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자, A, B, C가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있어요. 자, 이쪽 접선의 길이를 X라고 할 테니까 이걸 구해봐 라고 하면, 원 밖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는 같지? 그럼 여기도 X야. 그럼 여기 C-X고 여기 B-X고 여기도 C-X고 여기도 B-X니까 C-X 더하기 B-X는 A야. 이 짓을 매 문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증명 과정이잖아요. 숫자가 나와도 이 짓을 맨날 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공식화한 식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걸 다들 열심히 외웁니다. 뭐라고요? 2분의 B 더하기 C-A라고 이렇게 쳐 외우기 때문에 생각이 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외워야 되냐? 너 나를 알고 싶니? 삼각형에서는 나를 가지고 있는 변이 두 개가 있고 안 가지고 있는 변이 하나가 있단다. 가지고 있는 변 두 개는 더하고 안 가지고 있는 변 하나는 빼서 2로 나누면 나를 알 수 있어 라고 쓰여진 겁니다. 이 공식은. 그럼 왜 우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글쎄요. 예. 근데 이걸 처음에 당신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당신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읽어줬어야 한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1인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1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을 가지고 있는 PH와 PI를 더하고 안 가지고 있는 6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H 더하기 PI가 8이다 라는 사실을 넓이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앞으로 이제 이 공식이 존나 생각이 잘 날 겁니다. 그리고 딱 보면 접선의 길이 얼마네? 그냥 이렇게 보일 거예요.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짓을 하실 필요 없이 접선의 길이가 얼마구나 라는 게 그냥 눈에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러하다 라는 얘기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PH 곱하기 PI는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얼마라고? 14. 그러면 PH의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은 8의 세제곱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64에서 42를 빼면 돼요. 그럼 22네요. 그죠? 176인가?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선의 길이 근데 이거 안 물어봤네 아무도. 근데 그냥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잘 못 쓰거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안 물어본 문제 제가 풀었네요. 물어본 줄 알고. 왜냐면 늘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59번
다항식을 다음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제가 가로 나눗셈 가르쳤죠. 고쟁이 처음 할 때. 가로 나눗셈 쓰고 계세요? 써보니까 어때요? 존나 편하죠? 그죠? 가로 나눗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재수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의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잖아. 근데 이건 약간 더 비튼 문제예요. 얘를 안 만들었는데 다른 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 쟤가 있는 거죠. 얘 누구 친구야? 제 친구는 아닌데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가지게 만들어도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만들어도 그러면 자동으로 쟤를 가지게 돼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거 나눗셈을 시도할 때 x의 9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6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3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되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 x의 6제곱 x의 세제곱 1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3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생각해보니. 왜냐면 얘가 이미 4차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다고. 그냥 이대로 두겠다고. 어차피 나머지에 포함된 식이라서.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볼게요. 묶어도 되니? 묶어도 돼?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제곱이기 때문이죠.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써놓고 얘를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그럼 이 둘을 전개하면 x의 6제곱은 당연히 나오겠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6제곱 나오는데 x 세제곱이 나와요? x의 6제곱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식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x 세제곱 플러스 1이면 되지 않을까? 6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1 뒤에 처리해야겠다. 어차피 안 되죠. 예. 여기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 몫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6제곱 세제곱 처리했고 말 저기까지 처리했고 그리고 얘도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연산한 거냐면 여기까지밖에 연산 안 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네. 지금 얘를 전개해 보면 결국 얘가 되거든. 얘가 된다고. 그럼 왜 이렇게 변형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 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고 쓰면 되죠. 여긴 그냥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이걸 이렇게 전개하기 위함이에요. 실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얘랑 얘가 만나면서 얘가 인수로 발생하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만나면서 쟤가 인수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걸로 묶어서 몫으로 해당될 내용이지 나머지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얘랑 전개돼서 또 얘가 발생하겠죠. 나머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닌 것만 전개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찾자고.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R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한 것만 쓴 거예요. 나머지 나눠 떨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처음부터 얘는 나머지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R2는 46입니다.
이해하겠니? 근데 맨 처음에 왜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안 하고 그냥 x 응. 세제곱 플러스 3을 뭐라고? 맨 처음에 응. x 9제곱이랑 x 6제곱은 응.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를 했잖아요. 응.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안 한 거예요. 이거 왜 안 한 거냐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 임마. 이게 몇 차야? 4차요. 이게 몇 차야? 4차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2차라고 생각해서 그래 바꿨었는데 생각해보면 저거 4차잖아. 그럼 나머지 3차 이하잖아. 이게 나머지 일부야. 계산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어.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린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가로난 셈을 잘 훈련하시면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퍼즐 맞추는 느낌입니다. 퍼즐 잘 맞추시면 나눗셈 없이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몫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눠 떨어지면 확인하면 다 던져버리고 남은 식만 가지고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나머지 구하는데 몫을 자세히 할 필요 없잖아.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부분 나눠도 돼요. 원래 나눗셈이라는 게 뭐랬어요? 반복되는 뺄셈이랬죠. 한꺼번에 통으로 빼냐, 조금 빼고 조금 빼고 조금 빼냐 아무 차이 없습니다. 가령 13 나누기 3의 나머지가 1인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13에서 3을 한번 빼보고 10이구나. 3을 또 한번 빼보고 7이구나. 3을 또 한번 빼보고 4구나. 3을 또 한번 빼보고 1이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1이다.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셈이 반복되는 덧셈이듯이 뺄셈은 나눗셈은 반복되는 뺄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반복되는 뺄셈을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한꺼번에 나누려고도 시도할 필요가 없다. 식이 너무 복잡하면 얘 조금 나눠보고 얘도 조금 나눠보고 얘도 조금 나눠보고 나눠 떨어진 거 다 배제하고 나머지만 싹 다 모아가지고 걔가 나머지의 차수를 만족하면 그냥 나머지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네. 이런 건 좀 배워서 해. 왜냐면 고1 내내 니네가 나머지 정리 뺑뺑이를 돌아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1 내내 시중에 있는 모든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를 다 풀어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배워서 하라고. 알았어? 자, 다음 60번을 보겠습니다.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fx의 100제곱을 fx로 나눈 나머지를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사실은 이 아이의 인수분해 결과를 알려줬는데 실제로 몰라도 되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처음 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처음 봐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가로 나눗셈을 하다 보면 저게 만들어지거든. 그냥 만들어진다. 내가 이런 식을 전혀 몰랐다고 쳐봐. 그러면 a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 넣으면 0 되니까 이거는 일단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랑 전개되면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제곱 생기네. 여기 없는데. 그러면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2를 만들어서 얘로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2제곱이 생기네. 그럼 또 플러스 a n 마이너스 3을 만들어서 얘랑 엮어서 또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 나눗셈 할 줄 알면 이걸 누가 안 알려줘도 어느 순간 그냥 만들어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배워야 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고, 네. 어쨌거나 이걸 당신들이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출제자는 그래 내가 이건 알려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봐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고요. fx의 100제곱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x의 100제곱에 99제곱 더하기 x의 100제곱에 98제곱 더하기 땅땅땅 해서 x의 10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로 나누라고 했지만 얘 친구 누구예요? x의 100제곱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x의 100제곱에 99제곱 빼기 1이라고 하면 얘가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요?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 인수로 갔습니다. 갖는다며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다 이딴 식으로 해도 돼요. 예.
x의 100제곱에 98제곱 마이너스 1.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x의 100제곱에 1부터 99까지니까 총 99개의 마이너스 1을 사용했잖아요. 99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끝에는 100으로 바뀌겠네요. 그런데 얘가 전부 다 누구를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죠. 인수 정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누구다? 100이다. 그래서 답은 그냥 100입니다. 이것도 가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가로 나눗셈은. 그냥 모든 형태의 고난도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 가로 나눗셈 때려버리면 문제의 난이도가 무조건 한 레벨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문제를 디자인할 때 세로로 나눌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야. 왜냐면 본인들이 가르친 건 세로 나눗셈하고 조립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지? 그럼 그렇게 갔을 때 어렵게 하려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건데 그걸 가로로 때려버리면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어려운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61번을 보죠. 자, 실수 ABCD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실 이건 매우 철학적인 문제예요. 이게 고3에 나와도 될 것 같은 문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고3 기하에서 나와도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벡터 해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은 가장 1차적인 풀이를 두 개를 보여줄게요. 가장 1차적인 풀이. 기억을 먼저 판정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a제곱이 d제곱이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등식을 읽을 때는 이 방향만 학생들이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이 방향을 읽을 줄 알면 존나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a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a제곱은 a제곱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1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럼 얘가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이 됩니다. 그렇지? 맞잖아. 근데 AC와 BD는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걸 B제곱 D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럼 얘가 D제곱이 공통인수니까 D제곱으로 묶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1이니까 그냥 D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A제곱과 D제곱이 같다는 걸 그냥 수식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 이걸 못하는 이유는 그냥 뭐냐면 2를 보고 아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내지는 아 얘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인데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대수 가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2를 보고 아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 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이거 못하면 문제 못 풀거든요. 어차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차피 거꾸로 읽는 거 하셔야 돼요. 이해하겠니? 엇거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 진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같음을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니은은 그럼 자동으로 참인 거 아니냐? B제곱이 C제곱인 게 참이니까 여기다 C제곱 넣으면 얘가 일단 참이잖아. 그지? 예, 여기다도 C제곱 넣으면 얘가 일단 참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참이면 당연히 니은은 참이 되는 겁니다. 딱히 밝힐 필요가 없죠. 이해하시겠죠? 디귿을 볼까요? AB 더하기 CD는 0이냐? AC 더하기 BD가 0이잖아요? 얘의 제곱은 0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0일 겁니다.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더하기 2ABCD예요. 근데 A제곱 C제곱을 기억에 의해서 A제곱 B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B제곱 D제곱을 C제곱 D제곱으로 고쳐도 됩니다. 그리고 2ABCD죠. 그러면 AB 더하기 CD 전체 제곱일 것이고 이게 0이니까 AB 더하기 CD는 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되면 기억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해볼게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죠? 비례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C가 마이너스 BD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 대 B는 마이너스 D 대 C인 거잖아요. 아, 니네가 이거를 보면 신나 이렇게 바꿀 거 아니냐? 아, 이걸 보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수학적 의미가 똑같은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얘가 주어지면 100%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배운지 모르지만 곱하면 같아요. 의지하면서. 그지? 예.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수학적 의미가 같으니까 거꾸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대 B가 마이너스 D 대 C다를 알게 돼요.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기 때문에 맞니? 맞아? 예. 그러면 사실상 DC가 절대값이 같아야 돼서 D가 마이너스 A이고 B가 C이거나 또는 D가 A이고 B가 마이너스 C인 경우만 이걸 동시에 만족할 수 있거든. 왜냐면 제곱해서 더한 게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의 비례상수는 1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D라는 건 A의 1배이거나 마이너스 1배이고 C라는 건 B의 1배이거나 마이너스 1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안 그러면 제곱해서 더했을 때 같은 값인 1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쳐 대입해도 답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A의 절대값이 D의 절대값과 같다는 얘기고 B의 절대값이 C의 절대값과 같다는 얘기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 치워도 돼? 얘는 공수2 내용이긴 한데 이미 배워서 다들 잘 쓰고 계시니까 A, B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들아? 그제? 그러면 여기에 A, B 너 치우쳐서 해볼게. 이 정도 해볼게 그냥. 네. 여기에 A, B가 있다고 해보자. 알았니? 자, 이 식의 의미는 A분의 B는 마이너스 D분의 C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와 원점에서 A, B 이은 거랑 화살표 안 없어 짜증나게 원점에서 A, B 이은 거랑 원점에서 C, D 이은 거는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C, D는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C, D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C, D가 있어야 말이 된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정말 무슨 말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수선 내려보면 A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지. 여기서 수선을 내려보면 D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때는 A와 D가 실제 같은 상황이지. 근데 D는 여기 밑변 삼각형의 밑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서 D가 음수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D하고 같은 상황이지. 여기 이해하겠니? B나 C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어차피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 똑같으니까 A하고 D는 절대값이 똑같고 B하고 C도 절대값 똑같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밀어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1단원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제 출제 의도는 이를 예로 볼 수 있느냐, 이를 예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풀어준 풀이 있죠. 그게 실제로 이 문제를 여기에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일 겁니다. 의도일 거고 비례식이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답은 5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 다항식 fx-a는 x의 제곱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fa의 최대값. 자, 봐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로 나누잖아? 그러면 몫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몫이 1차인 것도 알 수 있고 1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를 모를 뿐이지. 이렇게 잡을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fx-a를 뭐 x의 제곱 더하기로 나눠 떨어질 때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다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걸 다 전개해 가지고 a를 빼서 그걸 다시 x의 제곱 더하기로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 뭘 하게 되냐면 x 제곱 더하기로 묶어내는 행위를 또 하게 됩니다. 가로나눔 할 거니까. 쌤아 무슨 말 이해하니? 그래서 그럴 거 예상해서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x 더하기 b라고 써보면 어떨까? 존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자, 이 상태에서 fx-a를 전개를 할 건데 당연히 요거 한 덩어리를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b 마이너스 x-a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b 마이너스 a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미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2차식이 남아있는데 선생님 나도 알아요. 이걸 또 나누면 되죠. 자, 이걸 또 나누면 그냥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 일단 빼. 어차피 몫은 최고차항의 개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전개해서 방금 내가 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원래 없었다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같은 식이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어차피 나오잖아요. 1차항 뭐 나와요?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x 나오거든요. 걔는 원래 내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x를 써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b가 나오는데 내가 마이너스 2를 빌려다 썼죠. 마이너스 a도 나오고 그러냐? b 그치. 일단 상수항 써볼게. b 곱하기 a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a도 쓰고 내가 마이너스 2 갖다 썼으니까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지금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 해야 한다고 했냐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유의면식이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맞는 거예요? 0이 돼야 맞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이게 2여야 되네요. 맞잖아. 그지? 상관없나? 잠깐만. a-b, b-1
x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 그래서 써볼게. a-b는 2여야 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되는데 이거 a-2로 묶으면 b-1이거든. 이것도 0이어야 되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죠? 예. 그러면 첫 번째 a가 2여서 상수항이 0이 된다면 b는 0이 될 것이고, b가 1이어서 상수항이 0이 된다면 a는 3이 될 것이란 말이죠. 이해했죠? 예. 그래서 FA를 구해야 되는 F2를 구하면 되는 거죠. F2는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 8이네요. 여기서 FA는 F3이란 말이죠. 저기다 집어넣으면 9 36이네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로 나눗셈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본인이 이걸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풀잖아요. 존나 빠릅니다. 아시겠죠? 존나 빨라요. 네. 피곤하진 않은데 뒤에 가면 이제 네, 서 있어요. 문기를 위해서 스탠딩 책상 하나 사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이해하시겠죠? 네. 아직 가로 나눗셈을 잘 쓰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존나 좋거든요. 일단 본인께 되고 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정을 하세요. 알겠죠? 일단 본인께 되고 나잖아요? 존나 개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알았니? 선생님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겠냐? 아니야. 내가 생각해낸 거야. 알았니? 세로로 나누다 보니까 귀찮아서 가로로 나눌 수는 없을까? 해보니까 되더라고. 근데 그걸 써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냥 그런 거다. 알았니? 아니 교육과정은 세로로 나누게끔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교육과정은 준수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현타를 맞은 거지. 진짜 귀찮아 죽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되더라고. 자, 다항식 px에 대해서 x-px 더하기 x의 제곱을 px 더하기 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px 더하기 2x이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검산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몫하고 나머지가 존나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지. 적어도 최고차항은 비슷할 것 같아. 최고차항이 1차만 아니라면 같을 것 같지. 그리고 검산식을 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의 출제자는 무엇을 여기서 발견하길 바랬을 거야?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다. 내가 검산식에서 항상 무조건 확인하라고 했어. 걔 확인 안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검산식에서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거든. 자, 그러면 x-1px 더하기 x의 제곱, 얘를 px 더하기 x, 얘가 몫이 아니네 제수네 심지어. 그러면 큰 힌트죠. 그죠? 몫이 qx고 나머지가 px 더하기 2x잖아요. 얘가 몫이 아니고 심지어 제수야. 그러면 얘가 나누는 수고 얘가 나머지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러려면 얘네가 동차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동차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px가 사실상 1차식이고요. 1차항의 개수는 -2인 걸 알게 되죠. 차수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랑 얘랑 차수가 똑같아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만들 때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에서 차수에서 px는 -2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뭔지 모르죠. 이해됐나? 그러면 px 하나를 저쪽으로 당겨가요. 아니다, 상관없구나. -2x 더하기 2x니까 그냥 a밖에 안 남는 거잖아. a밖에 안 남는 거야. a밖에 안 남는 거고, 뭘 하려고 했지 내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px 땡겨가 볼게 통째로. 일단 모른다고 치고. 왜냐면 여기도 px가 있기 때문에 땡겨가 보는 거거든. 그러면 x-2px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도 왼쪽으로 땡겨가 볼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뭘 쓰려고 그랬냐면 이거 쓰려고 했어. 이거 얘가 0이 아니라며. 뭘 넣어도 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px와 관계없이 2를 넣으면 0이 됩니다. 얘도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너도 2를 넣으면 0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qx는 x-2를 인수로 갖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 친구들? 그러면 x-1로 묶어서 이렇게 써볼까? px 더하기 x는 px 더하기 x 곱하기 qx 라고 볼 수 있잖아? 왜 똑같은 게 나오지? 0이 아니니까 지워도 되겠네? 근데 항등식이라서 그냥 지워도 됩니다. qx는 x-2네요. x-1 인수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x-2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얘에서 갑자기 얘로 오는 건 좀 이상한 거야. 뭐가 나올지 알고. 그지? q2가 0인 거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해본 거냐면 x-1을 뽑아보려고 시도를 한 거야. 그럼 나머지 식만 가지고 비교하면 더 편하잖아. 차수가 떨어지면서. 근데 x-2만 뽑으려고 했더니 얘가 그냥 지워진 거지. 우연찮게.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한 바인지 설계 미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q2가 0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차수를 x-1을 다 지운 다음에 나머지를 관찰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를 지우려고 했더니 애꿎은 얘가 지워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qx가 x-2다 이게 그냥 얻어져 버립니다. 물어보는 게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5다. 얘가 0이 되는 건 2잖아요? 그러니까 p2가 5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 p2가 5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예. 물어보는 건 p3인데 px 아까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a가 9인 걸 알죠? 그죠? 예. 그러면 p3은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지워질 걸 기대하고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 x-1을 묶어내고 나머지의 식을 관찰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캐보자라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여기도 여긴 예상대로 똑같긴 한데 얘가 x-1으로 가지니까 갑자기 얘가 사라지면서 뭐야 qx가 나오잖아.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넘어가고요. 13번을 보겠습니다. fx를 x의 제곱 더하기 1, x의 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4x 더하기 4, 4x 더하기 8이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검산식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 따로 뭐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러고 있잖아. fx는 x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q1 x 더하기 4x 더하기 4 fx는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q2 x 곱하기 4x 더하기 8 다 그러고잖아. 근데 목표를 좀 보고 해.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뭐야? 두 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검산식은 뭐냐면 얘야 얘. 아니? 나머지 몇 차이야? 3차이야. 나머지 3차이야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얘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래서 3차 이하인 나머지에 대해서 얘 가지고 검산식을 쓸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2 3차 이하니까 여기 몰라. ax 더하기 b라고 써. 그리고 여기는 4x 더하기 8이야. 왜냐고? 얘가 알려줬잖아. 꼭 이걸로 묶어내야만 그렇구나 하면 안 된다. 그냥 여기 나눠 떨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러면 실제 나머지 얘가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야지.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x의 제곱 더하기 1로 또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앞에는 또 나눠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할 것 같냐? 이제 느낌이 오지? 내가 어떻게 꿀을 빠는지 좀 알았잖아, 니네가. 맞아요? 그래서 얘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1 ax 더하기 b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눠 떨어질 거거든. 그제? 그럼 나머지는 a 더하기 4 x 더하기 b 더하기 8인데 얘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4x 더하기 4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렇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a는 0이어야 되고 b는 4여야 합니다. 자, 어차피 얘가 rx이기 때문에 그럼 rx는 마이너스 4 x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4x 더하기 8입니다. r 2분의 1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1 나오겠습니다. 여전히 가로 나눗셈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눗셈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나누고 남은 거 또 나누고 남은 거 또 나누는 이런 알고리즘이 존나 개편리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정말 편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 선에서 다 커트가 돼요. 다 끝나. 내가 풀면 답 나와.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 모의고사 고난도 막 30번 기출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내신용으로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걸 이제 본인의 풀이로 만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14번을 보죠. 소수 p에 대해서 당식의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인수를 가지도록 하는, 이건 실제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인수정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잖아요. 그것의 기준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죠. 이걸 유리수 해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방정식의 유리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로 구성이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유리수 해를 먼저 찾아서 인수분해를 시도하잖아요. 저는 어드벤처를 좋아해서 무리수해를 먼저 찾고 싶어요. 이런 도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리수해를 먼저 찾아놓고 무리수해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를 준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게끔. 그러면 넣어볼 수 있는 게 뿔마 1과 뿔마 p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들이 인수를 찾으려면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p만 대입이 가능하죠. 이해하시겠죠? 인수정리를 쓴다고 간주를 해보면. 자,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0이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p-1이 0이잖아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p가 1 나오니까 소수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p는 3 나오죠. 이건 성립하겠네요. 3은 소수니까. 자, 이제 p를 넣어볼까요? p를 넣어보면 p의 세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p가 0인데 어차피 p는 자연수니까 약분하고 p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0이죠. 이것도 안 되겠네요. p가 1 나오니까 마이너스 p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2p의 제곱 플러스 p, 이게 0이고 약분해서 정리하면 p의 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이것도 소수인 p를 만들어낼 수 없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소수 p는 3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훈이 왜? 그냥 봤어? 네.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알았지? 16번을 보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당식 fx가 이 등식을 만족한다. fm 플러스 1 마이너스 fm은 3일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야 이거 보고 fx 몇 차인지 알 수 있냐 니네? 3차요. 2차야. 야 fx가 n차라고 해보면 얘는 x의 제곱이 차수 결정할 거니까 x의 제곱 x로 들어가는 거잖아. 2n차잖아. 좌변은 2n차야. 우변은 n 더하기 2차야? n은 2차잖아. 아, 지금 n 더하기 3으로 했어요. 아, 알았어요. n 2차입니다. 그래서 fx 2차 식이구나라는 걸 일단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뭘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식이잖아. x-1, x-3으로 인수분 되지. 이것도 물론 x-2식으로 인수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나 좀 넣어볼래? 이런 뜻입니다. 항등식을 다룰 때 개수 비교 물론 해도 2차인지 알았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다 전개해가지고 a 얼마 b 얼마 c 얼마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고려를 하시고 개수 비교는 마지막 풀이수단으로 두시고 항상 뭘 먼저 시도하시냐면 수치 대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를 넣어보면 F0이죠 좌변은. 맞아요? 우변은 뭐예요? F1 더하기 3이네. 그치? 3을 집어넣어 보면 또 여긴 F0이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넣은 거니까 또 F3이네. F0은 F1 더하기 3이고 F0은 F3 더하기 3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 이차 함수를 조금만 알면 이런 뜻 아닐까? 여기가 1, 여기가 3이고 0, 1, 안되겠다. 그냥 인수분해로 쓸게요. 구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0이 가운데 없네. 1, 3. 뭐 가운데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1, 3, F1, F3 0.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0이 있고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3인가 보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안 들면 인수분해 가지고 식 쓰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 들어도 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어쨌거나 2하고 3을 넣으면 그 결과가 F0-3으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쓰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를 넣든 3을 넣든 그 결과가 F0-3으로 같다 이거고 그림 보고 식을 써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림이 안 떠올라도 딱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죠? 예. 이해됐니? F0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F0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플러스 3a구나. a는 1이다 라는 것도 알죠. 그죠? 그럼 fx는 x-1 x-3 더하기 f0-3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뭐 찾으라고? f0은 이제 못 찾으니까 저거 이용해서 찾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fm 더하기 1 마이너스 fm을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3이다 해서 3이라고 m이 3이네. 어떻게 알아? 왼쪽에 0, 1 차이가 아니고 대칭으로. 그런 쌤이 그 얘기 한 적 있지. 이차함수는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다가 이차항의 개수를 곱한 것만큼 y좌표에 차가 발생한다고 했죠. 맞잖아. 얘가 대칭축이 어디냐? 2지. 2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m과 m 플러스 1은
차가 1밖에 안 나잖아. 차 1인데 y좌표의 차는 3이 난다는 얘기잖아. 쌤말 무슨 말 이해가니? 여기에서 거리가 2만큼 떨어져서 얘가 4가 되면 y좌표의 차가 얼마일 셈이? 거리 2의 제곱인 4랬잖아. 여기가 3이 되면 얘와 얘의 차는 1이고 얘와 얘의 차는 3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3은 양쪽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m 플러스 fm 플러스에서 fm을 빼서 3을 얻는 거기 때문에 fm 플러스 4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3이다 이걸 얻는 겁니다. 이거는 F형을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F형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두 개 차잖아요. 그럼 F형을 몰라도 빼면서 F형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해도 N값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 떨어진 거리 이용해서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연산하면 좀 쉽다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것도 좀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알았죠? 여기까지 하죠.